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장창 TV 여왕벌 장혜경입니다. 오, 이런, 아유. 충성맹세, 충성맹세. 일벌들. 아직, 네, 박수 소리 약한 것 같다. 아직 지금 주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자, TK권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길 빠바!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낄 때 끼지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좀 빠졌더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팔공산에 다녀왔습니다. 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803 둘레길 108km를 만들었는데 네. 과연 잘 만들어졌는지 지금 얼마나 이용하는지 싶어서 또 우리 동네 옆이라서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과연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 길에 대해서 많은 안을 좀 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예. 조배님은? 예, 조변입니다. 네. 저는 지난 28일 날 그 동대구역에서 한국당이 개최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예.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예. 다녀왔습니다. 황 대표 오셨죠? 예, 황 대표도 오시고 또 이제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 의원님들이 결기를 보여주는 현 시국에 대한 진단도 있었고 대안도 뭐 제시되는 그런 당원 장소에 갔다 당원 집회? 왔습니다. 당원 집회예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시민들 집회예요. 뼈 있는 질문 시민을 포함하는 집회였고 황교안 대표하고 국회의원들이 예, 쫙 자리 잡았던데. 예, 물론 뭐 이제 집회 형식은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간헐적 지식인께서는 예, 저는 그걸 조금 이제 두 사람하고 다르게 저는 간헐적이지만은 지식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지식인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 대경 사회 혁신 포럼이라고 뭐 대구 지역 교수님들하고 뭐 경북 지역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뭐 모인다는 이제 저만 교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런데 보니까 하여튼 그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성수의 그 와룡배움터라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인데요. 최행복 교수가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인권이 어떤 뜻인가를 제가 그날 좀 배웠는데요. 네. 다를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권리. 그게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간지남께서 이번 뉴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조국 정국의 지금 대치 정국이 뭐 아까 뭐 시 집회 참가하시다 그랬는데 계속됐는데요. 검찰이 지금 이제 한국당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칼을 밀고 있네요. 네. 한국당 의원들한테 출석하라고. 네. 그랬더니 뭐 황교안 대표가 대신 뭐 자기가 대표로 조사받겠다 하고 갔는데. 네. 5시간 넘게 조사받는데 아무 조사받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묵비권을 냈는지. 네, 묵비권.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긋는 것 같고. 그러고 대통령이 또 그 검찰에 자체 개혁안을 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같이 좀 프레임으로 가지 않느냐. 조국 정국에서 검찰 그 개혁 정국, 사법 개혁 정국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옮기고 싶어하지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러자마자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받아서 검찰이 하루 만에 검찰 개혁안을 내놨어요. 네. 특수부 뭐 중앙지검하고 몇 군데 빼고 특수부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자체 개혁안을 내놨는데 뭐 이게 어떻게 자체 개혁안이 정부가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고요. 그러고 포항에서도 뭐 생활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 가동과 관련해서 주민 소환 뭐 지금 시의원들 주민 소환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또 군위에서도 지금 곧 주민 투표를 할 것 같아요. 공공항 문제 이전 가지고 뭐 그저께인가요? 지금 대통령도 국권의 날 여기 방문해 가지고 대구 군공항 K2 공항을 확실히 옮겨주겠다. 뭐 신문을 보니까 공공항 이야기는 없고 아예 대공항을 옮겨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공항이 아니고 공공항입니다. K2 공항 옮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권영신 시장이 서울 가서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예산 예비를 한다고 가서 가는데 지금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 몇몇
여리적이죠. 그 시청사이신 분들이 좀 심장이 상한 분들이 좀 있어요. 내년 자기들 선거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안 오면 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권 시장한테 몇 마디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고 뭐 가문 지르고 했던 모양이에요. 정치하시는 분은 오로지 표만 신경 써요.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네. 투표제는 네, 유황벌님 나와버리니까 네, 먼저 네. 또 그게 어째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네, 주시죠. 네. 예. 일단 그 주민 소환제라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죠? 지방 의원들이 잘못하면은 이게 주민들이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잖아요.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네, 설명 네, 좀 네. 해주시고 문제는 이제 생활쓰레기 매립장인데요. 네. 그 사실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점점 없어지죠. 그러니까 SRF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한 850도에서 900도.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고형으로 연료를 만들어서 여기 열을 가해서 전기를 유출해내는 아주 최첨단 시설이에요. 시설은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포항시가 2016년도에 한 1,500여 건에 네. 들어서 시설을 했는데 이게 비행기 고도 제한 때문에 보통 일반 쓰레기 소각장도 굴뚝 높이가 한 150에서 200m 되는데 3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포항공항 근처인가요, 거기가? 그렇죠. 예. 가깝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생활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그 악취라든가 뭐 다이옥신,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래서 주민들이 가동을 멈춰달라. 올해 2월부터 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지금 주민 소환 받은 사람이 이낙연 자유한국당입니다. 박정호 시의원. 이게 이제 또 정치 문제로 가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데 이분들이 시위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주민 불편을 나몰라라 하고 하니까 이제 성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엄마들이 초중고등학교 엄마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게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발의 서명을 유권자의 20%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민이 한 5만 명 좀 안 돼요. 예. 그러면 20% 되면 한 8,900명, 한 9,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벌써 20%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민 소환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이게 2007년도부터인가 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지금 투표를 한 12월쯤에 투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군의도 한번 투표한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국민의도 투표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투표로 가기가 힘들 겁니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명 20% 이상 받았는데도 예, 군의도 예. 군의도 서명을 3,120명만 받으면 되는데 네. 4,000명 넘게 서명 받아서 넣었어요. 네. 넣었는데 거기서 투표로 가기 위해서 그 서명 받아온 게 다 통과되고 유효 확인만 받으면 되는데 네. 무효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꼭 제도적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네. 군의 주민 투표 했는 걸 예. 왜 했는지 그러게요. 한번 여쭤보세요. 네가 여쭤보세요. 그때 아마 김영만 군의 군수를 소환하겠다. 네. 아마 저 홍반장은 네. 그 군의의 K2 공항에 오면 안 된다. 예, 반대하는 쪽이니까 지금 현 김영만 군의 군수는 K2를 유치하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주민 뜻에 반한다. 이래서 아마 주민 소환을 그럼요. 발언을 했죠, 홍반장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네. 권리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네. 단체장은 예. 그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주민 투표를 해서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단체장은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권한을 주어졌어요. 그게 네. 주민 투표예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주민 그 단체장에 또 의원에 한해서 선출직에 대해서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장치를 제어하는 장치를 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지난번에는 군의 군수가 주민한테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뭐를? 지금까지도 공항 공항. 우리 군의로 공항이 오는 것이 좋겠냐 오는 것이 싫겠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도 묻지를 않았고 네.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죠. 대구시장은 대구 시민들한테 물어봤나요? 본 적 없습니다.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엄연히 주민들한테 물어볼 주민투표권이 있으면서도 묻지도 않고 바로 직접 시행을 했다는 거 문제가 네. 있고 네. 그래서 우리도 반대다 찬성이다는 거는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한 거예요. 네, 근데 네. 묻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묻지를 네.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 소환을 했는데 그런데 왜 1000표 이상이 그러니까 유효 유권자의 20%를 넘겼는데 왜 투표가 안 됐냐 말이죠. 이게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어요. 네. 주민 소환을 할 때 서명을 받을 때 서명을 주민 소환하겠다고 서명을 받는 사람은 청구권자가 등록을 해야 되고 아주 까다로운 제재를 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서명을 직접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주민 소환을 하는 취지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외에는 일제 다른 행동을 못하게 제한해 두고 있어요. 엄격하게. 예,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는 사람은 무제한이에요. 막는 사람은 이거는 거짓말이다. 뭐 찾아가서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는 거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네. 근데 서명을 받는 거는 무제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에 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명을 했는데 그 주민 소환 대상자가 서명 받은 게 의심스러울 수 있다. 자필이 아닐 수도 있고 그 허위 기재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는 게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서명을 직접 했냐 안 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네. 거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필하는 서명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복사까지 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요즘 같이 개인 정보를 함부로 그럼요. 유출하면 안 개인정보 되는데. 유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네. 이름을 가루든 무슨 주민등록번호를 가루든 뭘 갈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없이 다 오픈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민소환 대상자는 네. 자기 친인척, 학연, 혈연 다 동원해서 서명부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를 사진을 찍던 어떻게 알고 나와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설득을 합니다. 그럼 완전 개인정보 유출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서명을 할 때는 했는데 나중에 와서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럼 뭐 내 하나 번복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번복을 합니다 이제. 그거 해줄 때 난 몰랐어. 나는 그건 줄 몰랐어. 이렇게 해서 나는 서명할 의사가 없다라고 번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전부 다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의군에서 22사람이 모자라서 투표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요. 네. 투표까지만 가면은 소환될 확률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네. 이게 투표로 가기가 힘들어지고 그 원인이 개인이 아니에요. 자, 지금 그 시의원이 네. 당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았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공천 받았으면은 네. 거기에는 시장도 한 편이고 국회의원도 한 편이고 모든 당원이 한 편입니다. 네. 이제 막아내야 돼요. 소환 안 당하도록 이제 막아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네. 아니 어차피 지금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지 국회의원이 박명재 의원이죠. 네, 네, 남구. 만약에 이게 사상 최초로 네. 포항시 민들이 네. 시의원을 소환해서 네. 이게 성공했다. 네. 이러면은 자한당으로서는 개망신이죠. 네. 개망신 당하면 박명재 의원 내년 공천도 힘들어져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네. 결코 지금 그 만만치가 않다. 주민들이 쉽게 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 뭐 이 주민 투표제라는 것이 주민 소환에 네.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네. 뭐 자치법 20조에 근거해서 네. 뭐 목적은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목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우리 그 지방 자치법이든 이런 부분에서 워낙 사실은 주민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국민의 참정권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투표권이 국민의 참정권에 속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직선거권 네. 참정권과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이거 이후에 주민투표법, 이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뭔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이제 뭐 명목으로 네.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어떤 독선을 제어하고 또 네. 국민이 스스로 네. 그 지역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목상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건이 차서 이제 중앙 정부가 집권적으로 행하는 모든 권한 행사에 네. 주민들이 감히 네. 어떻게 이러냐 이런 이제 앞선 생각이 있고. 자, 그 생각을 우리 포항 지역민들이 이번에 한번 해내겠습니다. 근데 주민투표법이 2004년부터 실시됐는데요. 네. 지난 15년간 지금 전국 243개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겨우 8건 실시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는 삼척에서 아마 원전 그 반대인가 그게 아마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제가 하여튼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주민의사에 반해서 이게 아마 자치단체장이 신청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걸 했던 그런 정도의 기억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것이 있고 네. 주민이 신청하는 것이 있고 예. 이거 이번에는 이제 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올해 예. 세 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2007년 12월에 있었고 그다음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서명이 유권자의 20%이고 예. 20% 서명을 받아서 이제 투표 자체가 실시되면 네.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대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네. 3분의 1이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지난 두 번에 해서는 3분의 1이 안 넘어서 아예 네.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넘어서 아예 개표 자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거고 이번에 어쨌든 서명이 20%를 훨씬 넘어섰으니까 투표가 돼서 일단 가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투표율이 3분의 1만 넘으면 최초로 우리 포항시가 한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떨어지고 안 되고를 떠나서 투표율이 넘어서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네. 홍 반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이제 그 절차와 관련해서 네. 선관위가 또 이제 관련 단체들 그러니까 그 대상자 되는 분들이 그 유효 투표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네. 체크해 들어가는 거죠. 선관위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 그거를. 체크에 들어가는 과정이 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엄격하게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절차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은 아까 어렵지 말씀하신 않겠나. 것처럼 많은 표들이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기간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투표의 명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조에 들어가면서 네. 소위 말하는 날려버릴 유효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제가 예를 하나 네. 들게요. 네. 우리가 서명을 하는 거는 내가 주민 소환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서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예가 있냐면은 서명부를 보니까 필적이 위에 필적하고 밑에 필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보니까 아 부부구나 이해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직접 전화를 해서 아니 왜 필체가 이게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신랑이 적었어요. 이랬답니다. 그러면 본인은 여기에 그 의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도 당연히 주민소환 하죠. 찬성이죠. 근데 왜 본인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그날 서명부를 직접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청구권자가 직접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날 서명을 해달라고 집에 찾아왔을 때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내가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랑한테 나도 서명할 때 좀 해달라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주민소환하는 의사가 확실해요. 그리고 또 확인 갔을 때도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한테 해주라 했다. 그럼 이게 유효로 가야 되는데 확인을 다 해놓고도 본인이 안 해놨다는 거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고. 그리고 지금 행안부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정부에서 말하는 게 지금 이게 오히려 지금도 문제점이 많은데 계약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주민투표 개표를 위한 최소 투표율 3분의 1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에 가결 요건으로 유권자 전체의 4분의 1 찬성을 지금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투표권자 전체에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3분의 1인 경우 네. 투표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20% 5%가 되지 않으면은 네. 투표가 100% 투표자 100%가 찬성해도 무효가 되는 거죠. 결정된 거 아니 아니에요? 결정된 건 아니고 네. 행자부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이 그 김부겸 의원이 이 행자부 장관 할 때 만드는 거 아닌가 몰라? 그거 라이벌이잖아. 그거 좀 자청해놔 봐. 그거. 완전히 계약이네 계약. 네. 그 우리가 이제 주민 투표에 말씀하는 순수한 주민 투표는 아까 말씀하신 네. 주민 투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자 단체장이나 지자 의회가 행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저지하고 폐지해 버리는 네. 주민 투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네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일어나서 네. 이제 이야기하는 주민 발언이라는 게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주민 소환은 네.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네. 정당성에 대한 이제 체크를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아까 우리 이제 그 홍 반장님이 이야기하신 이제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네. 또 주민 투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의 기본권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서리기 소각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접근하면서 주민의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 지역 이전 지역의 주민에게 투표를 먼저 해봐라고 그 지자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상 이제 혐오 시설들을 가져올 때 요즘 뭐 민원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공항 특별법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혐오 시설 가져오는데 누구 주민들 다 동의하느냐? 또 그리고 이전 그 주변 지역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특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법률입니다. 그때 활용하는 것이 주민투표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에서 이야기하는 주민투표하고는 다르고 본질은 혐오시설을 누가 수용하는데 불만이 없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주민투표 명령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네. 하나는 과거 그 이야기했던 거는 정말 주민들이 일어나서 소환하려고 했던 것이고 주민투표 이제 주민 투표 내지 주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공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주민투표 명령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의성하고 뭐 이거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투표를 주민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또 다르다. 혐오시설 이전과 관련된 정당성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네. 이 투표라는 것을 다 주민투표처럼 보이는데 지금 뭐 시장하고 이철우 뭐 지사하고 뭐 이렇게 내 단체장이 모여서 하고 또 국방부하고 모여서 하는 것은 이 공공항이라는 것이 사실은 혐오시설 이전과 관련 아니 그 혐오시설이라는 게 확실한 게 지금 근데 권정진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는 이게 아주 지금 훌륭한 대구공항을 새로 짓기 위한 거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오래 드러나는 이유가 이철우 지사가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뭐죠? 군이나 의성 둘 중에 하나 탈락 지역에 뭐 8천억을 지원하겠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은 누구 돈을 주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버리자. 아니 그렇게 군이나 뭐 의성에 그 공항이 좋은 공항이면 탈락 지역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죠. 좋은 건데. 예? 공항이 나가는 게 국가가 당연하게 국가 비용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구시에 쓰여져야 될 예산으로 간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론이라는 게 공론이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과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같이 논의가 되는 게 공론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구공항이 옮겨가는 것만 홍보를 하고 신문에 나오고 광고를 하지 반대하는 쪽의 광고나 이거 움직임 보셨습니까? 이게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제 주민투표법, 네. 주민투표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돈, 세금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네, 공공시설 설치 문제, 네. 다른 국가의 권한 문제는 전혀 못 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대구시 권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못 건드리고 네. 만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민 소환. 근데 주민투표법이나 주민소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예. 네. 지방 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 한국에서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라는 거죠. 정작 국민이 원하는 짓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회도 지금 마찬가지고 조국 정부하에서 서로 지금 서로 상대방이 안 되게 못 되게 하는 방법만 쓰고 있고 지방 의회조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주민 소환제라든가 뭐 국민 발언제라든가 국민 투표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네. 지금 법률상의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국회도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까? 근데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예, 조변 예. 잘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건 주민투표권은 예. 국민의 참정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네. 사실은 분권화된 사회에서 주민투표권이 최고의 참정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뭐 이 국회의원 뽑고 그러니까 한번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고 그 사람들 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 누구 말하지 마라. 그렇지. 모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뒤집으려면은 국가 네. 운영 체제를 전체 네, 네. 분권화시키지 않고는 이 논의들이 사실은 열불나게 만드는 논의 그러니까 소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은 투표하는 하루만 주인이야. 예. 투표하는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는 노예야. 네. 자, 넘어갔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주민 투표에 주민이 없고, 네, 참. 국민 그래. 투표에 국민이 없어. 부모빵에 부모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아, 우리가 매주 나오는 정의당에 정의가 없는. 정의당에 정의가 없는. 그러나 하여튼 이왕 시작된 주민 소환제 포항에서 시작된 거 이번에 한번 좀 꼭 투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한번 네. 보고 저도 싶습니다. 저도 소환. 정말 네. 우리나라 법, 황이 좋은 선례를 하나 자, 만드세요. 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네.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법과 무관하게 한번 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마음을 한번 실어서 응원을 보냅시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